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95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목요일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기예요. 아직 하루 이틀 정도 남기는 했는데 저희 방송일은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잡아봤어요. 저희 목요일에서 이제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는 2월 3일, 네,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굵직한 이적이 한 몇 건 성사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겨울 이적 시장 결산 정리는 그 끝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가 방송 나가는 시점이 겨울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그 얘기를 좀 안 하는 거는 월요일 날 좀 그렇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목요일 날 이 시점에서는 어떤 정도로 얘기를 해주더냐. 지난 회차에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괜찮은 팀, 이적이 돼서 전력 보강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 있을까? 팀에 대해서 한 3팀 정도 얘기를 해보는 시간. 네. 각자 제가 어떤 팀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최고 수혜팀 탑3 두 분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장 의원님부터 한 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먼저 가장 괜찮아 보이는 팀은 인터밀란 입니다. 애슐리 형을 데려온 데다가 빅터 모지스를 데려왔고 그리고 에릭센 선수까지 이제 영입이 성공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인터밀란의 모양새를 보면 올 시즌이 리그 세리아 우승을 다시 할 수 있는 적기다. 그래서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의 중간인데 가장 겨울 이적 시장에서 지금 눈 크게 뜨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지금 유벤투스와 우승 경쟁을 할 만한 지금 분위기로 들어왔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겨울 이적 시장을 아예 적절히 활용하자. 네, 그렇게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올 시즌에 유벤투스와 지금 경쟁 중인 상황에서 한 골 때문에 사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쳤던 경우들이 무승부가 됐던 경우들이 꽤 많고 네. 또 후반기에는 이제 이 콘테 감독의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인 로테이션을 또 추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컵 대회나 이제 유로파리그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면서 로테이션도 겪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영입이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만 34살의 애슐리 형 선수를 콘테 감독이 이제 데려간 상황인데 뭐 딱 애슐리 형 데려갈 때 인터밀란 팬들이 글쎄요, 좋아요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지? 뭐 이렇게 반응이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애슐리 형 선수를 제가 볼 땐 잘 활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애슐리 선수는 좌우 윙백이 다 가능하니까. 특히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한 골 승부에서 이겼어야 되는 경기에서 전체적인 공격 지원에서의 날카로움, 특히 윙백 체제에서 이 측면에서의 공격이 좀 세밀하고 다이나믹하게 전개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현재 이 윙백 체제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지금 파괴력이 떨어진다. 인터밀란이 비라기도 그렇고 또 오른쪽에 칸드레바도 그렇고 이런 윙백들이 사실은 좀 공격지에 답답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슐리 형의 그러한 오른발을 활용한 크로스라든지 좌우에서 1대1에서의 돌파 이후의 크로스 능력 그 부분이 전방에 있는 루카쿠 같은 선수의 유형도 잘 살려줄 수가 있고요. 네. 공격에서는 좀 힘을 불어넣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허리 라인에서 센시 선수가 중간에 이제 부상도 있었고 여러모로 장기 레이스를 치르는 상황에서 간의 변수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잔부상이 조금씩 있고 나서는 경기는 상당히 잘하지만 역시 확실하게 2선에서 공격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마지막 킬러 패스를 넣어주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센시는 약간 주고 들어가고 뭐 이런 움직임, 공격 전개에서의 움직임에서의 뭐 득점 가담이나 그런 부분이 좋다면 베시노 선수를 안 보내고 그냥 리그 우승 경쟁시키려고 잡아놓고 있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브로조비치와 뭐 베시노나 이런 허리 라인이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그러면 에릭센을 약간 수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역시 이 선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는 돼 있다. 수비를 잘하는 능력, 조율하는 능력, 박스 투 박스 능력, 거기에 그동안 부족했던 마지막 킬러 패스를 넣어주는 방점. 에릭센. 꼭 필요했던 에릭센이 여기 들어갔다. 그리고 윙백들의 원활한 공격 지원과 체력적인 안배. 이것까지도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인터밀란이 겨울 이적 시장을 제일 잘 보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도 인터밀란 있으세요? 탑3? 인터밀란도 후보군에 있죠. 누가 봐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전체 빅리그들 중심으로 살펴봐도 겨울 이적 시장이 약간은 잠잠했어요. 패닉바이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녹화를 하는 이 시점까지도 패닉바이도 보이지 않고 많은 팀들이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그만큼의 부담이겠죠. 여름 이적 시장보다는 선수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도 적정가보다 즉시 전력감을 영입을 해야 되니까 여름에 데려올 때보다 돈도 더 얹어줘야 되고 그리고 선수가 영입이 됐을 때 바로 잘해야지 겨울 이적 시장의 효과를 볼 텐데 네. 겨울 이적 시장에 그렇게 팀을 옮겨와서 남은 시즌 리그에 따라서 절반이 남은 곳도 있고 절반이 채 남지 않은 곳도 있는데 당장에 와서 그르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잖아요. 또 단장직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부담이고 감독도 거기서 강하게 이 선수만 우리가 데려오면은 우리 반등할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우승할 수 있어요. 순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서로가 부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와서 또 뭔가 조화가 오히려 깨질 수도 있고 물론 팀들마다 그런 부담만 없다면 선수 영입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여기도 보강하고 싶고 저기도 보강하고 싶고 이런 팀들의 숫자가 많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겨울 이적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트넘만 봐도 분명히 보강해야 될 자리가 많습니다. 네. 누가 봐도 여러 곳을 보강해야죠. 사실 토트넘은 팀을 갈아엎어야 될 정도로 보강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거든요. 여름이라면 또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겨울 이적 시장이라서 잠잠한데 인터밀란은 나름대로 보강을 했어요. 보강을 한 것은 아마 콩테 감독이 본인도 1년 차고 네. 그리고 우승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타이밍상. 만약에 여기서 영입을 했는데 우승을 하질 못한다고 해도 콩테 감독으로서는 야, 나 1년 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승점 차이가 유벤투스랑 우승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이 되면은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니까 인터밀란은 보강을 확실히 해서 더블 스쿼드를 만들어 놨죠. 그런데 저는 인터밀란은 장 의원님 하셨으니까 좀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하위 팀입니다. 에스파뇰이에요. 에스파뇰이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최하위 팀이거든요. 네. 그런데 유로파리그 32강도 치러야 되고 강등권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에스파뇰의 이번 시즌 최대 문제점은 역시 전체적으로 전력이 흔들리면서 감독이 바뀌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골을 터트려줄 만한 선수가 팀에 없습니다. 하위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수비를 안정시켜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아야 될 경기를 잡아야지 승점을 얻어서 그래서 올라가야 되니까 공격수들을 보강하는 것도 겨울 이적 시장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에스파뇰은 라울 데 토마스하고 아드리안 엠바르바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네. 수비도 레안드로 카브레라라고 헤타페 주전 수비수를 데려왔습니다. 이 세 선수가 왔는데 팀이 아주 강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팀은 최하위니까. 이 팀은 더 떨어질 곳이 없습니다. 올라갈 곳만 남아있는데 라울 데 토마스 선수하고 아드리안 엠바르바 선수하고 이 두 선수가 또 호흡이 잘 맞을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 시즌까지 같은 팀에 있었어요. 네. 라요에 있었으니까 두 팀이 라요에서 이 두 선수의 개인 활약상은 괜찮았거든요. 라요는 물론 지난 시즌에 팀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두 선수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량을 보여줬고 당장에 다시 1부 리그로 와서도 충분히 자기 몫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선수들입니다. 카브레라 선수 수비수도 데려왔으니까 뒤도 보강을 했고 에스파뇰이 감독을 데려와서 최근에 다시 분위기가 약간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역시 이 선수들의 보강은 에스파뇰이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는 그래도 청신호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싶습니다. 에스파뇰이 얼마나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장 의원님의 탑 3 또 다른 팀은 어떤 두 팀일까요? 번째는 계속 저희가 누차 얘기했던 도르트문트죠. 네. 도르트문트는 홀란드의 영입 이게 사실 괴물 올 시즌 홀란드. 겨울 이적 시장의 최고의 위너죠. 네, 도르트문트가 됐습니다. 홀란드 선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르트문트는 전문 스트라이커를 쓰지 않고 오히려 로이스 같은 선수를 펄스나인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수비도 잘 안 되다가 그다 결국 3백으로 바꾸고 나서 계속 밀고 있고 공격에서도 사실 로이스를 확실히 살려주는 그런 롤은 아니거든요. 로이스 선수는 약간 2선 세컨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주면서 낚시 역할도 하고 연계 역할도 하고 득점에도 지원을 할 때가 제일 빛납니다. 네. 결국 그 선수를 자유롭게 풀어주려면 수비를 끌고 다닐 수 있는 이 공격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신체 조건도 좋고 순발력도 있고 뒷공간 움직임에 능한 홀란드가 적격이다. 홀란드가 결국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고 오히려 윙포드들의 부담이 수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면서 제이든 산초가 됐던 토르간 아자르가 됐던 이러한 윙포드들도 살아나고 있고 로이스도 어떻게 보면 좋은 롤을 맡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전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는 홀란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힌 도르트문트에다가 지금 엠레 잔 선수가 임대 이후 완전 이적하는 조항으로 도르트문트 영입이 임박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보고 지금 녹화를 들어왔는데요. 근데 엠레잔 같은 경우도 사실 브란트 같은 그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비첼하고 같이 놓는 것보다는 엠레잔 선수를 비첼 같은 그런 유형으로 놓던 아니면 오히려 허리 라인에 특히 강팀하고 중요한 승점 싸움을 해야 될 경기 같은 경우는 브란트는 좀 공격적으로 쓰는 것이 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엠레잔 같은 유형이 필요하고 유사시에는 지금 수비 쪽에 3백이 그렇게까지 훈멜스를 중심으로 한 단단한 지금 도르트문트 현재 상황은 아닙니다. 후보민들이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조금 저하돼 있는 그런 경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엠레자는 그에 맞게 수비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네. 뭐 팬들 아시다시피 오른쪽 풀백 뭐 여러 위치에서 다 가능한 게 엠레잔이에요.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이 도르트문트에 있어서는 파브르 감독에게 전술적 옵션에서도 상대 팀의 상황에 맞춰서 엠레잔을 적절하게 포메이션화 시킬 수 있고 만약에 엠레잔도 들어오면 저는 엠레잔도 도르트문트에 지금 잘 맞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선수의 영입은 도르트문트에게 아주 좋은 영입이 되는 이적 시장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엠레잔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예현 님도 도르트문트가 있었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 탑 3에는. 탑3 후보군에 또 후보군에 후보군에 있었어요. 있었겠죠. 후보군에.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팀은 제 후보군에 이제 인터밀란도 있었고 도르트문트도 있었고 이게 약간 피해 갔으면 저도 리그에서 적절한 어떤 배분이 됐을 것 같은데 다른 후보군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또 스페인 프리메라 리그인데 세비야입니다. 네. 세비야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선수를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연착륙을 생각보다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남은 기간을 잘 보내면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팀의 부족한 포지션,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점점 세비야를 상대하는 팀들이 수비를 많이 하면서 번뜩이는 창의성 한 방, 또 한 방의 킥으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갈증. 물론 에베르 바네가 선수가 그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칸 더 위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세비야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캄포스 선수가 한 자리만 주전 자리로 확실했지 가운데 스트라이커 그리고 오캄포스의 반대편 오캄포스가 우측에 있건 좌측에 있건 그 반대편 한 자리는 계속 선수를 바꿔왔는데 다 성에 안 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비야가 스트라이커의 유세프 엔 네세리 선수를 데려왔고 그리고 수소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유세프 엔 네세리 선수는 이제 프리메라 리가에서 이미 좋은 스트라이커로 검증이 끝난 선수라서 세비야 가서 팀 동료와 호흡만 맞추면 적어도 기존에 있던 선수들보다는 괜찮겠지.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스트라이커들이 루크 대용도 골을 잘 못 넣고 있었죠. 근데 또 최근에 골을 곧잘 터트리기 시작했더라고요. 누가 오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밀려날 것 같으니까 뭔가 이게 딱 각성을 했는지 최근에는 골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엔 네스리 선수가 왔고 그리고 수소 선수가 왔는데 수소 선수는 물론 AC 밀란 팬들은 수소 선수를 아마 최근에 수소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셨으니까. 그럼에도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양풀백이 일단 전진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선수가 결부가 된다면 세비야가 이 겨울 이적 시장의 선수 영입은 확실히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챔피언스리그 경쟁에 있어서 약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지막 방점이 될 것이다.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예현님의 두 번째 픽으로 세비야를 집어주셨고요. 장혜연님 마지막 팀. 저는 마지막으로는 역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영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예. 근년에 한 4-5시즌 동안 그나마 최근 근년 중에 제일 브루노 페르난데스 영입은 그래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영입이에요. 5,500만 유로의 이적료를 주고 지금 영입이 됐습니다. 물론 네. 옵션이 있는데 뭐 옵션 하면은 6,500만 유로에서 뭐 훨씬 그 이상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맨유 보드진이 이 정도는 제가 우려했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영입까지는 안 가고요. 그래도 선방했다고 보여져요. 마지막에. 이 정도에서 요즘의 이적 시장의 어떤 그런 버젯을 고려해 보면 이 선수는 지금 맨유에서는 진짜 필요한 것이 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공격 지원을 해줘야 되는 중앙에서의 그 위치에 여러 선수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마타 같은 롤은 사실은 그 위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오버랩을 조금 살려줄 수 있는 윙어 같은 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소셜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린가드가 됐던 안드레아스 페레이라가 됐던 이제 이런 선수들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맨유에는 뭐 아시다시피 빅4를 노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승 경쟁을 더 심지어 생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지금 그 선수들은 일단 팀 레벨에 맞지 않는 공격 지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확실한 카드가 위치에는 들어가야 된다. 포그바가 복귀한다고 해도 포그바하고는 또 성향이 완전 조금 다르거든요. 조금 더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앞쪽에서 조금 더 앞쪽에서 뒤에서 포그바가 그 중간에서 공격적인 롤을 할 수는 있겠죠. 맨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한 명 있는 상황에서의 공격형 미드필더 2명을 둔다 해도 포그바 선수랑 공존해도 좀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네. 포그바가 만약 복귀할 경우에는 조금 중하위권 팀하고 상대할 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득점 파괴력을 올리려면 포그바는 약간 뒤쪽에 연계 역할을 하면서 공격 지원의 박스투박스 역할이라면 조금 더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해줄 경우에 그러면 이제 공격 지원에서 마샬이 됐던 다른 공격수들이 확실히 늘어나고 다니엘 제임스는 윙어 역할에 치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밸런스에서는 맞다.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팬들 아시다시피 지난 회차 때 장점을 많이 말씀드렸죠. 네네. 이 선수는 일단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선수고 그 얘기는 시야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판단을 좀 빨리 해서 그리고 그 시야를 활용해서 어시스트를 넣어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물론 템포가 압박도 빠르고 상당히 피지컬적으로는 강하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축구 지능이 좋고 그런 거를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오른발 셋피스 상황에서의 킥 능력, 정확도가 또 높고 또 득점 파괴력이 중거리 슈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헐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시스트의 센스, 그 다음에 킥의 정확도, 중거리 슈팅 능력 모든 거를 고려할 때 지금 딱 필요한 선수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딱 한 명이지만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영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겨울 이적 시장 요 한 명만으로도 저는 일단은 성공했다. 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마지막 팀 알려주세요. 마지막 팀은 나폴리가 후보군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토트넘이 후보군에 또 있어요. 나폴리는 나폴리 나름대로 이번 시즌에 이제 구단과 선수들 사이에 선수들의 어떤 항명 사건도 있었고 그러면서 팀을 강제로 개편해야 되는 상황에서 겨울 이적 시장에 다수가 들어왔어요. 네. 특히 대표적으로 센터라인을 보강을 했다는 측면에서 나폴리도 겨울 이적 시장을 괜찮게 보낸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은 불가능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폴리가 센터라인을 보강하면서 팀을 바꾸기로 했다. 이 계획은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나폴리도 후보군에 들면 좋을 것 같고 토트넘도 물론 나간 선수가 있고 에릭센 같은 선수가 대표적으로 나왔고 여전히 보강해야 될 포지션이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베르그바인도 그렇고 제드송도 그렇고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영입이다. 그리고 로셀소 선수도 돈 써서 일단 완전 이적시키기로 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는 토트넘이 돈을 겨울 이적 시장에 나름대로 썼고 그 이적 시장은 토트넘에 당장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성적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팀을 올려줄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길게 봤을 때 토트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영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후보군에 넣었는데 9번 위치에 설 수 있는 최전방 공격수까지 영입이 된다면 토트넘에 약간 더 점수를 높이 쳐주고 싶어요. 저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자리가 어떻게 될지 베르바인이 들어오고 나서 또 케인이 지금 부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흥민 선수는 어느 자리에서 좀 활동을 하게 될지. 베르바인 선수는 이제 당장 주전으로 쓸지는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통해서 베르바인이 잘할 때도 봤고 한창 잘할 때가 베르바인이 진짜 PSV 아인토벤 먹여 살린다 이렇게 에이스 취급해줄 때도 있었어요. 어린 나이지만. 근데 또 올 시즌은 베르바인 생각보다 안 올라오는데? 라는 또 리그에서의 얘기도 많고 실제 경기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베르바인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역량이나 또 센스나 이런 창의성 여러 가지 면에서 잠재성이 있지만 네덜란드 리그하고 프리미어 리그는요. 요즘의 추세에서의 그런 경기 템포나 여러 가지를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던져놓고 프리미어 리그는 일단
네덜란드 선수들 같은 리그에서 온 선수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일단 잠재성을 보고 들여왔기 때문에 확실히 그냥 바로 선발 투입을 시키려고 즉시 전력감으로 들여왔다고는 전 생각이 들지 않아요. 베르바인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조금 보고 아마 이제 로테이션도 돌려야 되고 조금 체력적으로 안배를 해줘야 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윙포드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데려왔다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박찬호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최전방 공격수가 급하죠. 최전방 공격수 토트넘도 필요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저는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최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를 보면 미드필더가 보강이 돼서 양질의 패스가 오고 경기력이 달라진다고 예측을 했을 때 최전방 공격수가 오히려 파괴력이 있는 선수가 있으면 승점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필요한데 지금 확실한 매물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 자체 시장이 어려워요. 선수가 마땅한 선수, 그러니까 그 팀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높여줄 만한 선수의 숫자는 한정적이고요. 맞아요. 그런 선수를 찾는 팀의 숫자는 많고. 많이 늘어났죠. 과거와는 또 달라진 부분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좋았던 또 과거에 영예를 누렸던 그런 선수들에게 또 한 번 바라는 나우트 영입을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최전방 공격수들은 카바니도 그렇고 피용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수들을 원하는 건 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한창 때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다우트 영입인 거예요. 결국. 그게 네, 이름값이고 불확실한 영입인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강팀들은 오히려 기다렸다가 제대로 된 이적료를 주고 겸증된 선수를 또 이왕이면 젊은 선수를 네. 단연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싶어 하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공격수 같은 경우는. 네. 알겠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최고 수혜팀 탑3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합류한 선수들이 과연 남은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중희 장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